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작년 수능 문제였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회계원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입장. 자, 누구 입장인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에서 분개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대화 내용을 봐야겠죠. 자, 대화 내용을 봤더니 대표이사와 팀장이에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합니다. 상품 판매권. 자, 상품입니다. 왜 상품이 중요하냐면 거래한 대상이 상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외상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미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면 외상매출금. 상품 이외의 것이면 미수금. 또 어음을 받았다면 상품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면은 받을 어음. 근데 상품 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비수금.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판매권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영업팀장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까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고요. 뒤에 나옵니다. 계약금 10만 원을 뭘로 받았냐면요. 자기압 수표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 다 나왔습니다. 일단 자기압 수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분개할 때 차변에 자기압 수표를 쓸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계약금을 쓰겠죠. 자기압 수표가 들어온 원인인 계약금을 대변에 씁니다. 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하니까요. 금액은 지금 이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압 수표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그죠? 바로 현금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현금으로 처리하고 1, 2, 3번 중에 하나네요.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았으면 우리 그렇죠. 먼저 받은 돈, 상품을 건네주기 전에 대가로 먼저 받은 돈, 선수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분계장이 나와 있고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이 분계장에서 기입된 거래랑 동일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거래 요소 하면 거래의 8요소. 지난번에 10월 학력평가 풀이할 때 잠깐 설명했었죠. 거래의 8요소. 거래 8요소 하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계장에는 차변에는 현금이 나와 있고요. 대변에는 받으러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현금은 어느 계정에 속하죠? 맞아요. 현금은 자산이죠. 받으러움은요? 받으러움 역시 자산입니다. 즉, 아래 답지 중에서 자산만 등장하는 거래를 찾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산만 등장했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크게 중요하지는 또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차변에 자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의 증가일 거고요. 대변에 자산이 나와서 대변은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이러한 거래 요소로 이루어진 답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외상매입금이 어디에 속하죠?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때문에 1번은 거르고 가셔도 좋습니다. 2번을 볼게요. 주주로부터 건물 자산이죠. 무상으로 받다. 주주한테요. 무상으로 이런 자산들을 받으면요. 우리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던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계원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계정 과목인데요. 자산 수중이익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익. 네, 맞습니다. 바로 수익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익이 등장해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이라는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뭐 3분법을 쓰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이라는 자산을 샀고요. 자, 어음 나왔어요. 어음을
어음까지만 나오면 아직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고요. 뒤로 쭉 가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지급 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네 부채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등기를 발송하고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우편요금은 뭘로 처리하죠? 네 통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뭐 간혹 가다가 뭐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편요금은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등장해서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한번 그래도 보고 넘어갈게요. 거래처에 현금이라는 자산을 6개월간 대여했다는 건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은 자산이다. 나중에 받을 내 자산이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대여금,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등장해서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은행 조회서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얘를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사용되는 부채입니다. 어떤 계정 과목이냐면 부채 계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은 제시문에서 어떤 부채가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은행 조회서인데요. 동그라미 주식회사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해준. 그럼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려왔겠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은행이 대출해줬으니까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차입금이에요. 차입금인데 일단 답지를 보면은 3번과 5번에 차입금 나와 있습니다. 1, 2, 3번은 빼야겠죠. 1, 2, 4번이죠. 3번과 5번에 단기 차입금이냐 장기 차입금이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대출일과 상환일, 만기일을 보시면 됩니다. 봤을 때 빌린 시점은 2018년 8월 1일이에요. 최종 만기일은 2019년 1월 31일. 총 기간은요. 1년 이내죠. 5개월입니다.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에서는요. 현금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현금과 부족이 나와 있네요. 11월 30날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나온 거 보니까 현금이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함을 발견하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할 경우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불일치를 발견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맞추느냐? 바로 요 실제에다가 장부 잔액을 맞춰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분계가 현금 과부족 계정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날짜 잘 보세요. 11월 30일 날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장부에 기입해야 돼서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에 11월 30일 거래가 기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1월 30일 거래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옮겨 볼게요. 지금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 쓰고요. 금액은 10만 원이 오겠죠. 차변에는 계정 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이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부에 현금을 어떻게 시켜줬냐면 차변에 왔으니까 증가시켜 주었어요. 장부의 현금 잔액을 증가시켜준 이유. 아까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할 경우에 어디에 맞춘다 그랬죠? 네, 실제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장부 잔액을 10만 원 증가시켜줬어요.
다시 말하면 현금의 장부에는 얼마밖에 없었어요. 5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을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장부 잔액은 40만 원만 들어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40만 원가 정답은 일단 찾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의 계정 과목을 찾을 거예요. 나는 봤더니 나는 12월 31일의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12월 31일 자료를 봐야겠죠. 결산 시 현금과 부족 계정의 잔액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죠. 잡 손실 또는 잡 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현금과 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나서 세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잔액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은 원인에다가 이렇게 이자 수익 보이죠?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던가 기말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자변에 배였네? 그럼 잡손실이네? 라고 하고 바로 잡손실로 가시면 안 되는 게요. 요 12월 31일 거래 똑같이 우측으로 넘어와서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자, 금액은 3만원씩이죠. 3만원씩이고요. 현금과 부족 계정 차변이 비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오게 됩니다. 대변에 바로 나 계정 과목이 올 거고요. 자, 그럼 이 나의 계정 과목에 들어갈 건 뭘까요? 현금 과부족이 사라지면서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분계로 따지면 대변이 비었어요. 대변에는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나에는 잡이익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분기를 다 하지 않고도 이 문제에서도 바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액을 11월 30일에 요 금액만 보고 맞출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장부가 더 10만원 적다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옆에 보면 요 이자 수익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이자 수익이더라. 내가 수익을 받았는데 이자를 받았는데 장부에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써주게 되면은 현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부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밑에 12월 31일 날 나란에 오는 것도 이자 수익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 수익 계정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도 수익 계정이 올 거예요. 네, 수익 계정에 해당하는 거 잡이익이 바로 올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문제만 보고 분개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수능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수능 때 긴장해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문제에서 풀더라도 한 번씩 점검을 분개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요. 가액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가액금액은요, 평가이익이에요. 2017년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취득했냐면요, 100주를 100만원에 취득했다.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형광펜으로 할게요. 자, 100주를 100만원에 취득했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년 2월 26일 날 주식 전부 100주가 되겠죠. 100주를 15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할 때 뭐가 발생했냐면요.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처분할 때도 똑같이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무슨 거래냐면요. 단기매매증권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은 취득 시에 수수료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은 단기매매증권 주식의 단가, 이 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단기매매증권이 나오면 매도가능증권이랑 같이 분개해서 보여줬었어요. 만약에 이게 매도가능증권이었다면 수수료를 저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서 다시 100주로 나눠서 단가를 다시 재계산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단기매매증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단가에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따로 비용 처리를 해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수수료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할게요. 100주를 일단 100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31일 날 평가했습니다. 결산 시 이제 단가 주식 평가하죠. 그래서 뭐가 발생했냐면 평가 이익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데, 자, 이때의 수수료, 처분 시의 수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문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수수료, 처분 시의 수수료는요, 밑에 보니까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처분 이익에 가감을 해줘요. 수수료가 5만원, 비용이 5만원 발생했죠. 근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이익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2017년 거부터 분기해 볼까요? 자, 17년 9월 12일 분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차변에 단매증이 나오겠죠. 100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총 얼마나 갔냐면 수수료랑 같이 나가서 103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3만원의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죠. 그리고 결산 때 17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평가를 했는데 이익이 발생해요. 이익이 발생하면 대변이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 가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 줘야겠죠. 얼마만큼? 가만큼. 처분할 때의 분기도 해볼게요. 18년 2월 26일입니다. 이때에는요. 주식을 전부 처분해서 전부 처분했기 때문에 단매증이 다 나가게 됩니다. 다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냐면 자, 여기 100만원과 가가 합쳐진 금액. 우리 나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나만큼 나가요. 그리고 대금은 얼만큼 받았냐면 뭘로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을 얼마 받아야 되냐? 15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15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뒤에 읽어봤더니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45만원만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뭐가 발생했느냐? 자, 밑에 처분 이익이 15만원 발생했어요. 이익이니까 대변에 단기투자자산 처분 이익 15만원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금액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을 때에 145만원 받았죠. 145만원 받고 처분이익이 15만원이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격은 130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이 130만원이었다는 것은 내가 취득했을 때는 100만원이었는데 처분 시의 장부가격이 130만원이었다. 그 말은 즉 평가시에 30만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서 처분했을 때의 단가가 130만원이 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결국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한 30만 원만큼 발생했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